아이돌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도쿄 아이돌 페스티벌 타임테이블이 공개가 됐는데 매년 공개가 될 때마다 보통 메인 스테이지라고 말하는 핫 스테이지에 오르는 팀들이 어떤 팀들이 올라갔는지 확인을 하고 작년 여름부터 이제 올해 여름 들어서기까지 어떤 팀들이 활동을 했고 주목을 받았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곤 했습니다. 계속 했는데 이게 사실 2020년대 들어서부터 조금 뒤틀리는 경향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TU라는 이름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전에는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은 팀들이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왔다라는 개념이었으면 어느 순간부터 먼저 높은 스테이지에 올리고 어떤 힘이 작용해서 먼저 큰 무대에 올라간 다음에 역으로 거기서 인기를 얻어서 순서가 좀 바뀌는 경향이 있는 팀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심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회사들 간, 주최 측 간의 그 정치적인 관계로 조금 타임테이블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지 않나 생각이 하는데, 그래도 키오가 또제맥스포보다는 그 영향이 좀 덜하다거나 아니면은 현실을 반영을 좀 잘해준다는 느낌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2025년 타임테이블이 공개되고 보니까 이제는 그 차이도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여기에는 이 운영 주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영향도 좀 있을 거고, 기존의 회사가 가진 힘의 반영도 있을 거고, 그 반영이 진짜 힘인지 아니면 다른 손이 작용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활동량 그리고 1년간 낸 성과에 비해서 조금 손해를 보는 팀이 하나 둘 생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또제맥스포에서는 이제는 언급도 안 하는 게 어느 시점이 있어요. 딱 아토제맥스포는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약간 주최 측과 연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는 회사들이 밀어넣는 과정이 거의 가시적으로 보이게 된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큰 무대 선다고 1년간 잘했네 못했네를 말할 수준은 그때부터는 지났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TU는 이게 좀 정도가 심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이런 걸 좀 말을 해놔야겠다 싶어서 한번 말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핫스테이지급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만큼 못 올라간 팀들 한 5팀들을 꼽아봤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요렇습니다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 첫 팀은 드라마틱 레코드입니다. 사실 이 도마레코 때문에 이런 생각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타임테이블 공개가 됐을 때 쭉 훑어보고 정말 핫스테이지 없나 싶어서 TU 2025 홈페이지로 가서 이제 좋은 화질로 글씨가 또렷이 보이는 창으로 확인을 쭉 했는데 그래도 없고, 마지막 날 히트게러지 무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1년간 성과를 생각하고 올 초에 붐을 잃었던 것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도마레코가 없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확실한 한방도 있고 노래로도 요조라노요스가, 이런 노래들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아이돌송으로 꼽을 만한 노래가 나왔고, 또 니이아유미가 상반기에 노브록TV 나와가지고 그 세를 엄청 확장한 걸 생각하면은 거의 개인 단위로는 올 상반기에 제일 화제가 된 아이돌 중 하나로 꼽혀도 거의 무방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실적을 냈는데 핫스테이지에 이름을 못 올린 거는 억가 수준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금 보는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올해 올라가지 못하면 또 언제 올라가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좀 피트게러지 마지막 타이밍이라는 상징적인 시간대에 올려준 건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도마레코가 1년 동안 해온 걸 보면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팀은 드라마틱 레코드를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팀은 우타게입니다. 아마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도 그 무대 밑에 모습을 하이라이트 필름으로 제일 많이 남긴 건 아마 우타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무대 아래 난동 뭐 이런 거 말하면은 늘상 나오는 그룹들이 있는데 지금 최고조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거의 새로운 곡들이고, 이 새로운 곡들을 팬들이 적응을 하고 그날리를 피고 있다는 게 우타게의 열기가 지금 확실히
불타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일이긴 한데, 여기에 자체 패스인 우타게 패스도 주최를 잘 하고 있고, 이 팀의 색채가 처음부터 일관되긴 했지만 아마 파티아이 노래가 공개되면서부터, 그리고 여기서 난리를 피는 모습이 일관성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좀 정점으로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타게라면은 충분히 핫스테이지에 이름을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못 올라갔습니다. 이런 느낌의 팀이 2010년대 중후반 이 정도만 됐어도 아마 일찌감치 그 이름을 올려놓고 시간만 기다리는 정도였을 텐데, 지금 시대가 이런 패스 중심의 팀이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유튜브나 쇼츠 중심의 팀이 힘을 더 가지는 시대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우타게는 같은 회사 비슷한 느낌의 아파레가 지금 정상급의 팀에서 이 상위 호환이라는 느낌으로 위를 지키고 있어서 그 자리에 못 오른 건가 싶긴 한데도, 그건 또 아닌 게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색 팀들이 주르륵 다 올라간 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탓할 수 없는 것 같고, 약간 회사 간의 파워게임에서 상대적으로 밀린 게 아닌가, 요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타게 정도면은 지금 그 열기를 따라갈 수 있는 팀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팀은 우타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팀은 안스리움입니다. 앞에 언급한 팀들하고는 좀 다른 게, 안스리움은 작년에는 올라갔거든요. 작년에는 핫스테이지에 올라갔는데 밀렸어요. 보통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렇게 밀어내는 패스는 아니라고는 봤지만, 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었고 그전에도 종종 있었으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그 인기가 작년에 비해서 식었나 생각하면은 그것도 아니고, 안스리움도 우타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공연장 중심의 활동, 그리고 팬덤이 탄탄해서 공연마다 그 열기를 확실히 만들어주는 팀들인데, 이런 팀들이 반대로 생각하면 확장성이 그만큼 없는 것도 있고, 또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 것도 있고, 그걸 탓하는 것 말고는 딱히 원인을 찾기는 힘든 것 같아요. 뭐 우타게나 안쓰려나 그 공연을 가면은 진짜 재밌긴 하거든요. 거기 낑겨가지고 치고 이러면은 좀 짜증나긴 하는데, 멀리서 지켜만 보면 참 재밌고 공연 참 잘한다 느낌이 있는 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저기 쇼츠에 나와서 투닥투닥 하고 귀여운 척하고, 이게 좀 더 먹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공연 중심의 팀들이 조금 힘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긴 한데 그런 흐름에 약간 비껴 서 있는 게 원인이라면 원인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팀은 논피크입니다. 사실 논피크는 핫스테이지에 아주 안 서는 건 아니고, 히로인즈 스테이지라고 히로인즈 3개 팀이 나오는 40분짜리 무대를 하기는 하는데 이럴 정도가 아니죠. 사실 단독으로 무대를 올렸어야죠. 논피크 정도면은. 이미 아이라이프는 3일차에 무대가 있기 때문에 히로인즈에 배당된 무대가 팀으로 있다면 아마 논피크를 올려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라이프를 제외하고는 히로인즈 팀 중에는 지금 최상급의 인기를 얻는 팀이기도 하고, 코노세 하루카, 코르네 이런 인기 멤버들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그래서 논피크가 단독으로 핫스테이지에 모자랄 팀은 절대 아니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히로인즈가 그만큼의 파워가 없었던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이 위에 팀들이랑 또 말이 달라지는데, 여기는 시대에 그렇게 밀리는 팀이 아니에요. 유튜브나 쇼츠 조회수도 잘 나오고 여성 팬들도 상당히 많고, 히로인즈 자체가 지금 대세인 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모자랄 게 없는데 단독으로 무대를 못 세워준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죠. 간판 곡들도 꽤 인기가 많고 아마 많이들 아쉬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논피크는 그럴 만한 팀인데 못 간 거니까. 그래서 네 번째 팀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팀은 도쿄조시류입니다. 앞에 네 팀들과는 조금 이유가 달라요. 도쿄조시류는 인기가 그 정도는 아닐 수 있는데 TU에 원년 참가했던 팀이기도 하고 이제 해산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조금 챙겨줄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작년에 덴파구미를 여기저기서 챙겨줬던 걸 생각하면은 회사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신경을 그만큼 안 써주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도쿄조시류가 그렇다고 다른 그런 팀들에 비해서 씬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다거나 작다거나 이렇게 볼 팀은 또 절대 아니거든요. 그만큼 활동을 꾸준히 하기도 했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음악을 꾸준히 발표를 하면서 오래가는 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도 했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온나지기모치 같은 곡들은 프리코피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아이돌의 히트 공식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아이돌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첫 결정타가 된 곡이기도 하죠. 제 이후에 안무를 짜는 방식 자체가 그 전에 비해서 달라진 면이 없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을 앞두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큰 무대 중요한 타이밍에 좀 올려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조시류도 히트갤러지 정도까지만 올라오게 됐네요. 이렇게 5팀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테이지에 못 올라간다고 뭐 큰일 나는 건 아니고, 그 인기가 증명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나 팬들이 조금 아깝다 생각이 들고 멤버들이 뭐 분하다고 올리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제일 일선에서 열심히 해온 멤버들이 그럴 순 있지만 또 자리가 나면 올려주겠죠. 그래서 인기에 비해 아니면은 조시르처럼 공로에 비해 조금 오래 대접을 못 받은 팀이라고 생각되는 5팀을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여름이 들어가니까 큼직큼직한 공연들이 나오는데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또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